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병화에 이어서 정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일반적인 화의 속성, 즉 분열, 팽창, 확산이라는 속성에서 조금 벗어나서 집중하고 몰두하는 운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을 고물의 정자의 유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물에는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농기구인데요. 원래 이 고물의 정자는 망치로 박을 수 있는 못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네모로 표시했고요. 금문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못의 머리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의 옆면을 이런 모양으로 그렸고 이후에 변화해서 현대의 정자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못질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노동 혹은 노동하는 장정이라는 뜻도 갖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일반적인 농사에 비해 조금 더 기술적인 노동을 의미하는데요. 기술적인 노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집중, 몰두해야 하니까 집중하다, 몰두하다라는 운동성도 가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십간 분배 천문에서는 병화를 태양, 정화를 별이라고 했는데요. 태양빛이 밤하늘에 흩어져 별이 되었고 그 모양이 마치 못이 박힌 것 같아서 못정이 별을 뜻하는 정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암튼 한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물상으로 정화는 촛불이나 등불, 화로나 용광로처럼 사람이 만든 불이라고 해서 문명지화라고 하고요. 태양 때문에 생겨난 복사열이라고도 합니다. 병화를 빛이라고 했을 때 정화는 열이라고도 하고요. 문과, 이과 중에는 병화는 문과, 정화는 이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주를 볼 때도 정화가 뚜렷한 구조에서 전문 기술자, 의사, 과학자처럼 이과 쪽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식 판단하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 좀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인체 기관으로는 지난번 병화는 사람의 눈이었잖아요. 정화는 심장이라고 합니다. 식물에서는 씨방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병화 공부할 때 병화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그 꽃이 수정을 마치면 정화인 씨방이 되고 씨방이 커지면 경금인 열매가 되고 열매 속의 씨앗이 바로 신금인 거죠. 어쩌다 보니까 다음 시간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물상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운동성을 섞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한결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화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화는 십성으로 보면 상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상관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바로 이 모습에서 못질을 해서 어떤 가구를 만든다거나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 원하는 모양의 도구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화와 상관의 유사성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화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현들께서 정화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적천수에 기술된 내용을 통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